별도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기본적인 src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지만 데이터를 불러오는 위치는 이곳이 아니라 퍼블릭이에요. 퍼블릭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폴더를 이용해서 데이터 여러 개다 그러면 폴더를 만드시면 될 거고,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우선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라는 폴더에다가 임의의 그냥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뭘 불러오면 될까요? 일단은 그냥 체크하는 정도, 개념 잡는 정도로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샘플 데이터 샘플.json 써주면 되겠죠. 자, 지울 주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당연히 JSON 파일에서는 주석이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 안에는 써먹을 수 없는 데이터죠. 이름이죠. 자, JSON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배열 또는 객체로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객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객체에다가는 id를 하나 붙여줄 거고요. 왜냐면 키값 같은 게 필요할 테니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데이터는 타이틀, 제목 같은 거. 그 다음에 들어갈 데이터는 내용, 컨텐트.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시로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만 써볼 거예요. 컬러 같은 경우도 해볼까요? 컬러. 그럼 id 당연히 쌍따옴표, 타이틀 쌍따옴표, 컨텐트 쌍따옴표, 컬러 쌍따옴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이 내용은 객체 형식이니까 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밸류도 들어가 줘야겠죠. id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겹치지 않아야 되는 양식으로 이미 맞춰져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넘버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확인을 하고 쓰시면 됩니다. 001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앞에 있는 0은 날아가게 되니까 문자 형식의 001을 가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무언가 기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든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제목 하고 이미 이름, 그 다음에 컨텐트 이것도 그냥 폰 적당한 이름으로 써주겠습니다. 항상 제이슨은 쌍따옴표로 앞뒤 만들어줘야 되고요. 컬러 쌍따옴표로 마찬가지 샵 어떠한 컬러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그냥 랜덤 컬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요게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안에 들어갈 넘버링 id는 이렇게 쓰면 아마 에러 날 거예요. 그러니 넘버 제목도 확인하기 편하게 컨텐츠도 확인하기 편하게 쓰겠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데이터를 적용을 하셔야겠죠. 랜덤 컬러 써주고요. 아마 타이틀 같은 경우는 네임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은 여기 랜덤 중에 여기 도시 이름이라든가 어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시티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좀 더 보기 좋게. 마찬가지 컨텐츠에서도 랜덤 F1 누르시면 떠요. 그래서 컨트리 네임 또는 날짜 기타 등등 이메일 등등에 필요한 어떠한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커스텀 랭스
좀 짧은 레터였으면 좋겠는데 한 5단어 정도. 너무 작다. 자, 랜덤 레터 해서 한 20글자 식으로 넣어주면 무언가 들어오겠죠. 정말 랜덤하게 너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콤마는 빼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불러왔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 제이슨 데이터는 주석 있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지워 주시고요. 자, 데이터를 현재 위치 그냥 이펙트가 있는 곳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단순하게 보기 위해 쓰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서 체크하려면은 use 이펙트를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한 번에 같이 써도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러오는 데이터 형식은 fetch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데이터의 주소는 별도로 빼든 내부에 쓰든 사용을 하겠죠. 별도에 뺀다고 하더라도 이 내부에 쓰기보다는 바깥쪽에 이렇게 컨스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자리에 직접적으로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데이터의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이 JSX 또는 JS 문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최상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내부에 있는 이 데이터 샘플 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then 자, response라고 이제 다 안 쓸게요. 해서 res.json으로 내보내겠죠. 그리고 then 자, console log 자, 데이터 영역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sample.json 퍼블릭이라는 디렉토리는 인지하지 않습니다. 자, 맞나? 틀리나 한번 볼까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자, 서버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 03이군요. 왜 저기서 돌아가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array 10 데이터 불러왔죠.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public 폴더와 src 폴더를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의 폴더는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는요, 이 public 폴더와 src 폴더라는 개념은 없는 걸로 인지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잘 보세요. 끊고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npm start라고 썼잖아요. 근데 배포하기 위해서는 npm build라는 명령을 써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정적인 페이지로 변환이 될 건데 어떻게 되나 보여드립니다. 그럼 열심히 처리를 하겠죠. 명령을 잘못했군요. 자, npm run build죠. 자, 런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변환 처리하고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럼 왼쪽에 보면 빌드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빌드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에 무언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줘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이 내부를 보시면 자,
서브라고 하는 아이를 설치를 하고 서브 대시 s 빌드를 하래요. 이거는 뭐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 안에 보시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고요. 아까 있던 여기 데이터 요거 불러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이라고 하는 아이는 CSS와 JS, 이게 사실 뭐냐면 아까 우리가 열심히 밑에 썼던 데이터들이에요. 그 데이터들이 열심히 모인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걸려서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빌드 자체를 웹에서 내보내게 돼 있어요. 빌드에서 내보낼 때 기준으로 놓고 보면 index.html의 문서를 기준으로, 자, 가장 최적화 시켜놓게 만들어주는 거죠. index.html 문서를 기준으로 내용들이 작성되게 되어져 있고, 이때 적용되는 데이터들은 이곳 스태틱 안에 여기 있는 JS와 데이터들이 그 기능을 하게 만들죠. 여기 보시면 main.a5093500.js 요거죠. 이 데이터 안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데, 여튼 문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데이터는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 안에, 이거 아니군요. 데이터 안에 sample.json으로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빌드라는 디렉토리 내부를 가장 최상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데이터를 기준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점 슬러시를 사용한다고 해도 원활하게 불러온다라는 거죠. 자, src와 퍼블릭이 아니라 완전히 따로 빼는 겁니다. 따로 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신경 써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자면 npm run build는 최종적으로 다 끝났을 때 내보내기 위한 처리 과정인 거고, 개발하는 상태는 npm start가 끝이더라. 이때 npm start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src와 public이라고 하는 폴더를 나누는 게 아니다. 나누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 형식으로 fetch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자, fetch가 아니라 우리가 async await을 이미 배웠잖아요. 자, async await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async 사용하려면 async, 그리고 여기다가는 const data resolve 라고 쓰고 await fetch 하고 불러오고, 못하네요. 그 다음에 const 데이터는 await resolve.json이고, 그래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async await으로 사용하시든 아니면 fetch를 통해 사용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일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는 동일하게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자, async await은 하나의 데이터를 불러올 때까지 그 뒤에 있는 아이는 동작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게 만든 거고요. 위에 있는 방법은 fetch로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then 그 안에 뒤에 있는 기능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전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는 내용이죠. 둘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어느 것이 좀 더 가독성이 좋은지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데이터들을 확인을 했을 때 왜 굳이 유즈 패치라고 하는 곳 내부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냐면요, 아까 콘솔로 찍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를 누르거나 확인할 때마다 콘솔 바깥에서 찍으면 그 결과물이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예. 내가 원하지도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 호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즈 이펙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일단은 한 번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게 하려면 이곳에 데이터를 다시 담아서 동작해라 라는 옵션을 주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만, 최초에 실행할 때 한 번만 동작하고 이후에는 안 합니다. 네, 이후엔 동작을 하지 않죠. 여기에 그래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판단하고 사용하게 해주더라. 네. 패치는 그래서 최초에 한번 큰 영역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아서 관리 용도로 사용하더라. 그리고 어싱크 어웨이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 기능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하나의 방식을 처리하고 난 뒤에 추가 작업, 처리 뒤에 추가 작업 형식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겠죠. 자, 엑시오스는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는데 똑같아요. npm install 엑시오스라고 쓰면은 자, 설치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npm start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는 동안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 제이슨 빌드는 이제 지울게요. 원래대로 삭제를 하고. 자, 보면 엑시오스가 깔려 있어요. 엑시오스가 깔려 있으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자,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 불러와도 전혀 관계 없고요. 패치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패치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구형 브라우저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엑시오스라고 해서 불러오시면 돼요. 이때 엑시오스는 위쪽에 엑시오스가 있어야지만 당연히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 엑시오스를 불러올 때도 데이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패치에 들어가던 데이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then 이용해서 사용할 건데요. 해당하는 데이터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알리스타 제이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를 나타나게 됩니다. 왜? 불러오는 엑시오스를 통해서 사용하는 아이는 제이슨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전환해서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데이터예요.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줘라. 즉 데이터를 우리는 제이슨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명령어가 조금 달라요. 거의 같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똑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약간의 조금 기능을 더 첨부하자면 .get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이거 쓰나 안 쓰나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나눈다면 get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가져오는 용도고, 여기다가 set인가 사용하시면 쓴다라는 개념으로 언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형태로 쓸 거다. 이때 나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어싱크 어웨이스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똑같습니다. 어싱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await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 데이터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await을 이용해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자, 하나는 데이터, 자, 두 번째 들어가는 await은 뭐 데이터 result 아니면 요거를 response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response를 데이터화 시켜야 되니까 해당하는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끔 콘솔로 데이터 리절트라고 하는 값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면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하지만 보는 가독성에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async await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패치 기반으로 쓰는 것과 동일하게 then 기반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되겠죠.